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삼촌의 집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개자식아, 내가 할머니의 목숨을 팔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칼날을 그의 목에 대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테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병원 복도는 여느 때처럼 소란스러웠다. 할머니의 병실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 옆에 삼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할머니 상태가 좀 좋아지셨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아니,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이 그의 주머니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나는 25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매일 새벽까지 코드를 짜고 주말에도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왜 그랬을까? 할머니 때문이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셨지만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만이 남아 나를 안아주시던 유일한 피부치. 작년 겨울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삼촌은? 그는 민준아, 내가 젊으니까 내가 좀 더 부담해. 나도 바빠서 라고만 했다. 바쁘다고? 그는 은행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였다. 매달 급여가 내 것의 2배는 될 텐데. 나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야근 수당으로 모은 돈, 주식으로 번 소소한 이익, 심지어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할머니의 병실에 꽃을 가져다 놓을 때마다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할머니, 제가 지켜줄게요. 할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삼촌도 고마워하지, 삼촌.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아버지의 동생, 내 삼촌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술을 권하던 다정한 삼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점점 변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었다. 그날 할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김민준 씨,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비용이 더 올라갈 거예요. 1,500만 원 정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를 확인하니 어제 입금한 돈이 그대로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이번 달 비용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래. 나도 좀 보태줄게. 200만 원 정도. 200만. 그게 전부.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고맙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다. 요즘 피곤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치료 기록을 정리하려 앱을 열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곳. 스크롤을 내리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입금 내역. 내가 1,2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병원 계좌로 들어간 건 800만 원뿐. 나머지 400만 원은? 환불 처리라고 적혀 있었다. 환불. 할머니의 치료가 중단된 적 없는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세히 보니 그 환불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계좌 번호를 확인했다. 삼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애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다. 삼촌의 계좌. 그가 할머니의 치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왜? 병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환불 내역이 왜 이렇게 됐나요? 직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김민준 씨, 그건 가족 중 한 분이 요청하셨어요. 치료비 과다 지출이라면서요. 가족 중 한 분 삼촌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상태를 속여 비용을 줄인 척하고 돈을 빼돌린 거였다. 그 돈으로 그는 뭐 했을까? 그의 새 차, 여행 사진, SNS에 올린 사치스러운 식사들. 모든 게 떠올랐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삼촌은? 그는 할머니의 목숨을 돈으로 저울질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복수의 그림이 그려졌다. 칼.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나는 더 잔인하게 그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거다. 가족의 유대를, 그의 자존심을, 그의 삶을. 이 복수는 법의 그늘 아래서 그의 눈앞에서 피어나게 할 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삼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삼촌, 오늘 만나요. 할머니 일로요. 그의 답은 빨랐다. 알았어, 민준아. 무슨 일인데?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는 척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삼촌의 SNS. 모든 게 필요했다. 병실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약하게 웃으셨다. 민준아,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곧 나아질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삼촌, 내가 할머니를 배신했다면 나는 너를 파괴할 거야. 삼촌이 도착했다. 그는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웃었다. 민준아, 어제 일은 미안해. 나도 힘들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삼촌.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제야 알았으니까.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대화를 나누며 그의 휴대폰을 슬쩍 봤다. 화면에 뜬 은행 앱 잔고가 부풀어 있었다. 내 돈으로.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천천히 그의 약점을 파헤칠 거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예태학 선배,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재훈 형 민준아, 이건 사기야.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그는 내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증거만 모으면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들 거야. 나는 웃었다. 힘들어요. 이미 지옥이에요. 재훈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먼저 은행에 조회 신청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삼촌의 과거를 검색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돈에 집착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유산을 놓고 다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할머니의 연금을 관리하며 조금씩 빼돌렸다.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 나는 노트북에 모든 걸 적었다. 타임라인, 증언자, 잠재적 피해. 복수의 청사진이 완성되어 갔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하지만 내 세계는 무너졌다. 삼촌, 내가 내 가족을 훔쳤다면 나는 내 인생을 훔칠 거야.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은행 조회 결과가 도착했다. 삼촌의 계좌로 들어온 돈, 정확히 내 송금액의 30%가 환불로 빠져나갔다. 6개월 동안 총 5천만 원 후 그 돈으로 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SNS에 올린 사진, 화려한 인테리어. 가족의 사랑으로 새 출발, 이라는 캡션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구토가 올라왔다. 가족의 사랑. 그건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이다. 재훈 형과 만나 상담했다. 그의 사무실은 종로에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다. 차를 마시며 그는 말했다. 민준아, 고소하면 이혼 소송처럼 될 거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봤다. 이미 흩어졌어요. 삼촌이 그랬으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럼 전략적으로 가자. 먼저 병원에 공식 항의서 제출. 그 다음 삼촌과 대면. 녹음해서 증거로. 대면. 그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다. 나는 삼촌을 사랑했다. 어렸을 때 그는 나를 업고 강변을 걸으며 민준아, 삼촌이 지켜줄게 라고 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괴물이다. 할머니의 목숨을 장난감처럼 다뤘다. 나는 녹음 앱을 설치하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주말에 집에 와요. 할머니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래, 갈게. 피곤해 보이네, 민준아. 주말이 왔다. 삼촌의 집은 송파에 최근 산 새 아파트였다. 내 돈으로 산 거지? 문을 열자 그는 맥주를 내밀었다. 자, 마시자. 할머니는 이제 안정됐어. 나는 웃으며 받아들었다. 네, 삼촌 덕분이죠. 소파에 앉아 대화를 유도했다. 삼촌, 병원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매달 계산기 두드리느라 죽을 맛이에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요즘 환불이 좀 있었어. 과다 청구라면서. 그 순간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환불료. 어떤 거요? 그는 웃었다. 아, 그거. 할머니 치료 중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었대. 400만 원쯤 돌려받았지? 나한테 맡겨서 처리했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삼촌이요. 왜요? 그는 태연했다. 내가 바빠서. 가족이니까 믿지? 그 돈으로 집 고쳤어. 고마워, 민준아, 고마워. 나는 이를 갈았다. 그 돈이 제 돈이었어요. 그의 미소가 굳었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환불. 나한테 맡겨서 그는 창백해졌다. 민준아, 이게 무슨 오해야. 나는 일어났다. 오해. 은행 내역 봤어요. 5천만 원 할머니가 죽을 뻔한 돈으로 산 이 집, 이 가구, 다 제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났다. 얘야, 너 미쳤어. 가족이 왜 이래? 나는 문으로 향했다. 가족. 당신이 배신한 순간 끝났어요. 법정에서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삼촌이 그랬을까?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사업으로 성공하셨지만 유산 분쟁으로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다. 삼촌은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다. 형이 다 가져가서 버렸을 때 들은 이야기. 그 원한이 이제 나에게 미쳤다. 나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는 삼촌을 믿으셨다. 그 애는 착해. 내 아버지처럼 착해. 그 착함 뒤에 숨긴 탐욕. 다음 날 병원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원장은 사과했다. 가족 분쟁은 유감입니다. 환불 처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재훈 형에게 녹음을 보냈다. 이거면 충분해. 가택 수색영장도 신청할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바람이 불었다.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지만 내 가슴속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다.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아, 오해야.
만나서 풀자. 나는 답했다. 풀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했다. 병실에서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삼촌이 나쁜 짓 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그게 위로였다. 나는 다짐했다. 할머니를 위해 이 복수를 끝까지. 이제 다음 단계. 삼촌의 약점. 그는 은행원이다. 직장에서의 평판이 생명. 나는 그의 동료를 검색했다. SNS, 연결망.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삼촌의 비서, 지은 씨, 그녀의 포스트에 삼촌의 이름이 언급됐다. 팀장님, 항상 감사해요.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삼촌의 조카예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녀는 답했다. 네, 뭐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삼촌이 무슨 일 있었나요? 나는 은행 내역을 보여줬다. 이 돈, 삼촌이 빼돌렸어요. 당신도 알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했다. 안다. 삼촌은 그녀에게도 돈을 썼다. 보너스 명목으로. 도와주세요. 증언만 해주세요. 그녀는 망설였다. 팀장님한테 해고당할 텐데 나는 말했다. 당신 인생 vs. 그의 탐욕. 선택하세요.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비밀리에 증언서가 하나 더 쌓였다. 이제 삼촌의 직장 생활도 위태로웠다. 나는 집에서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 고소가 아니다. 그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거다. 아내, 친구들, 동료. 가족의 배신에 대한 완벽한 복수.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삼촌이 웃었다. 민준아, 가족이야.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다. 후회. 없다. 오직 정의만. 증언이 쌓일수록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지은 씨의 이야기. 그녀는 삼촌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그의 비리를 봤다. 팀장님, 고객 돈을 조금씩 빼돌리셨어요. 저한테도 시켰어요. 은행 내부 감사? 삼촌은 그걸 피했다. 나 믿지? 승진 도와줄게. 그녀는 승진을 포기하고 나에게 왔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는 고마웠다. 당신 덕에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재훈 형이 소송 준비를 서둘렀다. 민준아, 고소장 초안 나왔어. 사기, 횡령. 형량 5년 이상. 나는 읽었다. 내 이름, 삼촌의 이름. 가족 명부에 새겨질 상처. 좋아요. 제출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민준아, 왜 그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병실로 갔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할머니, 제가 지켜야 해요. 눈물이 떨어졌다. 이 복수는 할머니를 위한 것. 하지만 가족을 파괴하는 게 맞을까? 삼촌의 반격이 왔다. 전화. 민준아, 이게 뭐야? 변호사.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해야. 병원비는 할머니를 위한 거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할머니. 당신 차 사는데 썼잖아요. 그는 소리쳤다. 얘야, 너 때문에 가족이 망해. 할머니가 알면. 나는 웃었다. 알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자 그의 메시지가 왔다. 용서해. 돈 다 갚을게. 1억 줄게. 돈. 그게 다. 늦었어요. 법정에서. 그날 밤 삼촌의 아내 미모 댁에서 연락이 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울면서.
이야기해줘. 나는 망설였다. 이모는 착했다. 어렸을 때 나에게 밥을 해주시던. 이모, 삼촌이 할머니 돈 훔쳤어요. 침묵. 믿을 수 없어. 증거 있어. 나는 사진을 보냈다. 그녀의 답, 오빠. 왜 다음 날 그녀가 찾아왔다. 우리 집 작은 원룸. 민준아, 미안해. 나 몰랐어. 집 팔아서 갚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모, 당신 탓 아니에요. 하지만 소송은 멈출 수 없어요. 그녀는 울었다.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이야.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갈등했다. 복수냐, 용서냐. 하지만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탐욕스러운 미소. 안 돼요. 이모. 정의가 필요해요. 그녀는 포기하고 갔다. 그 후 삼촌의 집은 소란스러웠다. 이웃 소문, 저 집에서 싸움 소리 나. 이제 직장. 지은 씨가 내부 제보를 했다. 은행 감사팀이 움직였다. 삼촌은 출근하자마자 소환됐다. 김 팀장, 횡령 의혹, 그의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SNS에 퍼졌다. 우리 팀장님, 큰일 났대. 나는 그 포스트를 보며 차가운 쾌감을 느꼈다. 삼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 어때? 하지만 반전이 왔다. 삼촌이 할머니를 만난 모양. 병실 CCTV를 봤다. 병원에 요청해 그는 할머니 곁에 앉아 울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민준이가 할머니는 약하게 대답했다. 민준. 왜 할머니가 깨어나신 거다.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회복 중이세요. 가족 분쟁 피하세요. 나는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의 눈이 나를 봤다. 민준아. 삼촌이 울었어. 심장이 찢어졌다. 할머니, 삼촌이 당신 돈 훔쳤어요. 제가 복수하려고. 할머니는 손을 뻗었다. 용서해. 가족,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삼촌의 배신, 어머니의 죽음, 모든 상처가 되살아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못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어요. 할머니는 한숨 쉬시며 눈을 감으셨다. 그날 나는 재훈 형에게 말했다. 소송. 잠시 미루세요. 그는 놀랐다. 왜? 증거 다 모았는데. 할머니 때문이에요. 하지만 끝내야 해요. 갈등이 깊어졌다. 복수의 불꽃이 꺼지려 했지만 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게 있었다. 진짜 정의는 용서가 아닐지도. 삼촌이 찾아왔다. 우리 집 앞, 비가 오는 밤, 민준아, 제발.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용서해. 그는 무릎 꿇었다. 처음 보는 모습. 돈 다 갚을게. 직장도 그만둘게. 나는 문을 열었다. 왜 그랬어요? 할머니 목숨 걸고. 그는 울었다. 빚이, 사업 실패로. 어머니 돈만 생각했어? 미안해, 빚. 새로운 사실. 삼촌은 몰래 사업을 했고 실패했다. 그 빚을 메우려 할머니 돈을. 동정. 조금.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삼촌, 용서 안 해요. 하지만 할머니 위해 소송 취하할게. 대신 모든 돈 갚고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준아. 그는 갔다. 나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 울었다. 이게 끝. 아니, 복수는 아직. 다음 날 할머니 병실. 삼촌이 와서 사과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됐어. 다 같이 살아. 가족의 화해? 표면적. 내 가슴 속에는 여전한 상처.
나는 복수를 포기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새 계획을 세웠다. 진짜 복수, 그의 과거를 파헤쳐 영원히 후회하게. 화해의 가면을 쓴 채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삼촌은 돈을 갚기 시작했다. 매달 500만 원씩 은행 이체. 민준아, 고마워.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할머니 위해요. 하지만 내 눈은 그의 약점을 노렸다. 사업 실패. 그게 키였다. 나는 탐정 앱을 통해 조사했다. 프리랜서 탐정, 100만 원에. 김 팀장님, 과거 사업 기록 찾아주세요. 보고서가 왔다. 삼촌은 3년 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족 돈을 투자, 실패. 빚 2억. 채권자들, 일부는 가족 친구들. 김 씨, 돈 갚아. 그 압박이 할머니 돈을 훔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의외의 이름. 아버지의 옛 동업자, 박 사장. 그는 삼촌에게 내 형 유산으로 갚아라고 했다. 유산 분쟁의 뿌리. 나는 박 사장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 강남 빌딩. 김민준. 내 삼촌 얘기. 그는 웃었다. 그놈, 내 아버지 배신하고 사업 망쳤지. 돈 훔친 거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세요. 증언. 그는 동의했다. 좋아. 대신 내 빚 좀 내가 중재해. 거래? 나는 그의 빚을 삼촌에게 떠넘길 계획. 할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모셨다. 가족 모임. 삼촌이 음식을 차렸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웃으셨다. 다들 고마워.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 이모는 나를 보며 눈짓. 민준아, 끝난 거지. 나는 미소. 네, 거짓. 식사 중 삼촌이 말했다. 민준아, 직장 복귀했어. 감사해. 나는 축하했다. 속으로는 곧 무너질 거야. 탐정의 다음 보고. 삼촌의 현재. 그는 은행에서 승진 노리고 부패 네트워크. 상사와 결탁, 고객 돈 세탁. 이거면 끝장이야. 나는 재훈 형에게 갔다. 소송 취하했지만 이건 별개. 공익 제보. 그는 놀랐다. 민준아, 위험해. 은행 마피아나 다름없어. 그래야죠. 가족 배신에 대한 대가. 제보를 했다. 익명으로 감사팀에. 증거, 이메일, 거래 내역. 탐정 구함, 일주일 후, 뉴스. 은행 횡령 스캔들, 팀장 체포. 삼촌의 사진. 그의 얼굴, 충격받은 표정. 가족 채팅방 폭발. 이모, 민준아, 너. 나는 침묵. 할머니, 민준아. 왜? 나는 병원으로 갔다. 할머니 제2번. 할머니, 삼촌이 또 나쁜 짓 했어요. 할머니는 울으셨다. 가족. 다 망쳤어. 나는 안심시켰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 삼촌, 내가 시작한 전쟁. 삼촌의 변호사 연락. 김민준 씨,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나는 웃었다. 제보는 익명. 증거 없어요. 그는 포기했다. 감옥에서 삼촌의 편지. 민준아, 내 탓이야. 용서 못해. 나는 찢었다. 용서. 그럴 가치 없어. 이제 박 사장. 그의 빚, 삼촌에게 청구. 감옥에서 갚아 삼촌의 절규 상상됐다. 이모는 이혼 소송. 오빠, 끝났어. 가족 붕괴. 내 복수, 완성 가까워. 하지만 후회. 밤의 꿈. 어머니, 민준아, 멈춰. 깨어나. 땀, 이 길. 돌이킬 수 없어. 오직 앞으로. 삼촌의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장, 김민준 씨, 피고와 관계는? 삼촌입니다. 웅성거림.
삼촌은 나를 봤다. 증오의 눈빛. 배신자,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이 제보했나? 나는 부정. 아니요. 하지만 그의 범죄 알아요. 증언, 할머니 돈 훔친 사실. 법정 소란. 삼촌의 변론. 가족 압박 때문. 후회합니다. 눈물. 배심원들 흔들렸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 판결, 7년 실형. 삼촌의 울음소리. 민준아. 왜, 나는 일어났다. 당신 때문 법정을 나서며 자유로움 느꼈다. 하지만 공허. 집으로. 할머니 기다리셨다. 민준아, 삼촌. 감옥 갔어? 넵, 할머니 울음. 내 탓이야. 돈 관리 못해서 나는 안 왔다. 아니에요. 삼촌 탓, 하지만 할머니 건강 악화. 스트레스. 의사, 심장 문제. 조심하세요. 이모 이혼. 민준아, 고마워. 아니, 미안, 그녀 새 삶 시작. 나는 혼자. 직장, 야근. 하지만 이제 돈 모으는 이유. 할머니. 복수 끝, 빈 껍데기. 반전. 삼촌의 동료, 복수. 나에게 협박 전화. 내가 제보했지? 후회할 거야, 나는 무시. 하지만 사고. 집 앞, 차가 치고 도망. 병원. 다리 골절. 누구 집, 경찰, 조사 중 삼촌의 잔당. 공포. 재훈 형, 민준아, 도망쳐, 하지만 안 돼, 할머니. 나는 치료받으며 계획. 그 동료, 잡아야. 탐정 다시. 조사해, 결과, 삼촌 지시. 감옥에서. 민준이를. 끝장내. 최종 대면. 교도소 방문. 삼촌, 늙은 얼굴. 민준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말했다. 당신이 시작, 그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내 할머니. 곧 따라올 거야, 위협. 할머니 상태 악화. 나는 경찰에. 삼촌, 살인 미수. 그의 동료 체포. 삼촌 추가 혐의. 영원한 감옥. 나는 승리. 하지만 상처. 할머니 곁, 민준아, 용서해. 삼촌. 할머니, 이제 끝, 할머니 미소. 사랑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비가 왔다. 장례식장, 가족들 모였다. 이모, 삼촌의 빈 의자. 민준아, 어머니. 편히 가셨어. 나는 고개 끄덕. 속으로는 복수의 끝, 삼촌 소식, 추가 재판, 무기징역 가능. 그의 편지 마지막, 미안. 사랑했어. 나는 새 삶, 회사 승진, 연인 만남. 하지만 상처 남아. 밤의 꿈, 가족 웃음. 깨어나, 눈물. 복수는 정의. 아니, 파괴. 하지만 후회 없어.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서울거리, 봄바람. 나는 걷는다. 할머니, 지켰어요, 미소. 미래로.